자,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의 원리 현황을 발표할 거고, 자, 목차에는 백신의 원리,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현황이 있다. 나는 백신의 원리에 대해 조사를 했어. 우리 몸 신체 면역 반응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뉘는데, 선천성 면역은 백혈구가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고, 후천성 면역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을 항원으로 인식을 하고 항체를 만드는 것이야. 후천성 면역은 선천성 면역보다 반응이 조금 느리지만, 예전에 들어왔던 바이러스를 기억해서 나중에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쉽게 말하자면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약해진 바이러스를 투입해서 몸이 기억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실제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백신의 목적은 항체 생성인데 항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겨. 바이러스 구조에는 핵, RNA, 외막 단백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이야. 기과생들 면접 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집중 좀 해봐.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에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mRNA 백신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면 멈춰서 보도록 하고, 다 제조합 백신이랑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도 있어. 그 중에서 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해. 바이러스의 감염 원리는 일단 이 친구가 몸에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우리 세포한테 전달시켜가지고 우리 세포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게 바이러스의 기본 원리인데, 바이러스 밖에 있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이지? 얘를 잘라가지고 우리 인체 몸에 필요하지 않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에 그 정보만 넣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주입시키는 거야. 이 바이러스 상자는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건데 원숭이한테만 유해하다고 해. 일단 그럼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유전 정보 중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관한 유전 정보만을 아데노 바이러스에 집어넣어. 그럼 이제 그 아데노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맞으면은 우리 몸에 아데노 바이러스 형태를 띤 스파이크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코로나19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고, 이 단백질에 관한 항체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항체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후에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왔을 때 항체를 빠르게 기억해내 생성해낸 다음에 이렇게 바이러스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거고, 특징에는 바이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온의 존속이 가능해. 그리고 상온의 존속이 가능하다 보니까 각양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하지만 임상실험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 mRNA 백신이야. mRNA 백신은 전염병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mRNA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복사본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세포는 유전 정보를 토대로 몸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 그렇다면 코로나 유전 정보가 어떻게 체내에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지 알아볼까? 특정 단백질, 즉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몸에 주입하게 되면 체내에서 세포들이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러면 새로 생성된 단백질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단백질과 다르게 인식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거야. mRNA 백신은 최초로 사용하는 백신 기술이고 최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이야. 하지만 형태가 불안정하므로 초저온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장고와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 해. 세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현황이야. 지난달 29일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백신 물량 수급 논의에서 모더나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도록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어. 이에 따라 CMO를 맡을 국내 제약사로 GC 녹십자와 한미약품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녹십자는 백신 생산과 유통 경험이 풍부하고 CMO 역량도 인정받고 있지만 mRNA 백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반면에 한미약품 평택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mRNA 백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어. 다음으로 원래 국내로의 가장 빠른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었어. 화이자는 3분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다음 달 조달되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좁혀지고 있어 국내 첫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 25일 독일 언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효과가 8에서 10% 미만이라는 보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고령층 임상실험을 적절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2만여 명을 상대로 진행된 임상시험 4건 중 실제 백신을 접종받은 56세 이상은 710여 명, 채 4%가 되지 않았어. 이는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의 65세 이상인 비율이 21%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야.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 효과가 8%라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임상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높고 감염되기 쉽다는 점이야. 이 특징을 제외하고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 과학자들은 그냥 손 잘 씻고 방역 수칙을 따르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현황으로 현재 개발된 백신은 총 7개가 있어. 개발된 백신 종류에는 DNA 백신, 제조합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고 우리나라의 백신은 현재 1에서 2A 단계까지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 1단계는 소수 건강과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자료 수집과 안전상태 점검이고 2A 단계는 2단계에 속한 단계로 적절한 용량을 찾아 어느 용량이 가장 효과적인지 범위를 정하는 단계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 있어. 이 백신들은 백신에 따라 접종 횟수와 장소가 다른데 먼저 접종 장소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250개의 백신 접종 센터에서 접종할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얀센은 만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어. 접종 횟수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는 28일 간격, 화이자는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얀센은 1회 접종으로 끝내. 1월 29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를 발표했어. 2월에 코로나19 치료 병원 종사자를 우선으로, 3월 중순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 1차 대응 요원이 접종을 받고 5월에는 65세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약사, 의료인 등 보건의료인이 접종을 받아 7월에는 소방경찰과 보육시설 종사자, 18세에서 64세까지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게 돼.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 접종이 이루어지고 2월과 3월에는 노인 요양과 정신요양 이용자와 종사자, 5월과 7월에는 중증 장애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거야. 이때까지 들어줘서 고마워.